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더 긴 내용이 있는데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말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 아니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영상이 있으니까 봅시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자, 그러자 기자들은 당연히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고 강유정 대변인이 답을 했어요. 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직접 봅시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어떤 수기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원칙적 공감이다.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어제 1인 시위를 했죠. 네, 어제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또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봅시다. 저는 오늘 분노한 민심을 전하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1호 대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도 한마디를 했어요. 네,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누구나 떠들 권리는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떠들라고 두고 제 생각을 좀 보태자면 정의의 외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appearance of justice. 외관, 외모, 겉모습이죠. appearance. 네. of justice. 정의의 외관. 정의는 그 외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정의로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의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1954년 펠릭스 프랭크 포터라는 미 연방 대법관이 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살인사건 재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 가족과 식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무죄를 줬어요. 그 식사를 하고 판결을 바꾼 게 아니고 원래부터 무죄를 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본 사람들은 누구나 식사하고 청탁을 받고 바뀐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판결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법관은 판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도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네. 매우 맞는 말이죠. 이 말은 EU의 로마 헌장, 로마의 서명에 또 로마 헌장이라고 부르는데 유럽 기본권 헌장에도 들어있어요. 오늘날 모든 동사의 모든 문명국가 사법에는 재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는 법원입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 사법부도 이런 말 자주 씁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 역사상 그 누구도 그렇게까지 선거에 개입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를 자기 손으로 직접 제거하려고 함으로써 우리 사법의 정의의 외관을 박살낸 장본인입니다. 당시 서울고법 김주옥 부장판사라는 분이 법원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저거 첫 줄 읽어봐 주세요. 서울고등법원 함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 그리고 두 번째도 읽어봐 주세요.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 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1, 2, 3, 4, 5, 6번을 붙인 건 저희가 붙인 건데 그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거든요. 2심 무죄 판결하자마자 당일 대법원에 기록 송부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서부에 배당하자마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회부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전원 합의체 회부하자마자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선고하자마자 고법으로 기록 송부하고 고법이 집행관 송달 사법행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손에 의해서 연속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속도면 다른 대법관들은 사건 파일을 보지도 못했어요. 당시 6만 7만 페이지를 어떻게 9일 만에 읽냐고 했었거든요. 한참 법사에서 따졌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 봅시다 다시.
7만 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7만 쪽을 읽으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려요. 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고요? 저는 이 기록 안 읽었다고 봐요. 당연히 안 읽었죠. 총 9일인데 9일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다른 날에는 다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파일을 검토할 수 있는 날은 하루 이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그걸 다 봐. 아무도 사건 파일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은 사건 내용 모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자마자 집행관 송달 촉탁이라는 걸 하고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느냐. 당시 김주옥 부적판사는 그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읽어봐 주십시오. 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기에.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한 것이다. 이건 뭐 그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국민들이 다음 정권을 자기 손으로 선택할 국민 주권. 다음 정권은 국민이 선택한다. 이게 국민 주권이에요. 그걸 뺏고 자기가 다음을 결정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구테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 구테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정의의 외관을 이렇게까지 깨버린 판사는 우리 사법사에 없었는데 근데 그때 그날 이후로 책임을 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법부를 시민들이 존중하고 평소에 사법 독립 지지하는 이유, 저도 사법 독립 지지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사법부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법부가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정권에 저항했나요? 아니요. 알아서 기었죠. 그 시절에는 대한민국 구성원 대부분이 알아서 기었어요. 안 그러면 끌려가서 끝장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무고하게 죽거나 감옥 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는 건들지 마라. 거기가 최후의 보루다. 그 독립을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이유로 지지해요. 사법부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가 그것도 대법원장이 깼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라도 말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없었다고 해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근데 책임을 지라는 소리를 왜 못해요? 대통령도 우리는 탄핵하는 나라인데 대법원장한테 그 말을 왜 못하냐고. 하늘에서 내려왔어 자기들이? 겨우 공무원 주제에? 윤석열 어제 내란 재판 또 안 내었나요? 그렇습니다. 재구속된 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째 불출석입니까? 9회 연속 불출석입니다. 내란특검이 지휘원 재판부에 공판을 주 4회 하라고 요청했죠. 네, 내란 재판을 병합해서 주 4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공판 병합해달라고 한 거예요? 윤석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때 주 4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판결 내렸고 근데 지금은 주 1회 하잖아요. 네.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빨리 병합해서 주 4회 해야 합니다. 빨리 안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법사위원장이 하셨고 당대표도 얘기하고 있고 최고위원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퇴한다는 그 주장의 배경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 대법원이 사상 초유로 최단 기간 내에 기록도 읽지 않고 그렇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9일 만에 뭐 7만 쪽. 네.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심정만 가지고 자신들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란 사건이나 김건희 특검 수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사 열심히 하고 1심, 2심 재판해서 올라가도 대법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러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지변 1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그 파기환송 때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는데 맞네요. 그런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때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9일 만에 이사천리로 그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고 한 쿠데타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로그 기록을 아직도 안 내놓고 있어요. 어떤 로그? 로그 기록이요. 기록을 봤는지. 네.
사건 기록 6만 쪽, 7만 쪽 전자 기록으로 봤다니까 제가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거 아직도 안 내놓고 있으면서 안 기록을 봤습니까? 안 본 거.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어떤 불안감, 신뢰를 잃었냐 하면은 그러면 법원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 법원이. 그리고 그러면 기록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주임 검사, 주임 판사들은 기록을 보고 사건을 결정을 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단을 하네. 그럼 내 사건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지기현 판사는 법을 위반했어요.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감찰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지기현 재판부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은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재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을 해소하려면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퇴 요구는. 그렇지 않다면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됐는데 어떻게 물러가라고 하느냐. 이거는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라고 보수 매체들은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이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고 사실상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한 그런 가장 핵심 당사자다 생각합니다.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행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헌법과 법률 위반,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인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을 훼손한 당사자이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에 관해서 위헌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방해한 것은 이 상권 분립이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그런 행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실상 사상 초유의 재판 기록도 읽지 않으면서 재판 기록을 읽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읽지 않고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대법관을 동원해서 판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른 대법관들은 내용도 몰랐던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정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민의 후보가 돼야 돼. 이런 의사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충분히 지금 헌법에 정해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탄핵 사유.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 절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쩌지 못한다면 그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9일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합에 회부되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만에 이 잡혔거든요. 합의가 이틀 만에 그러니까 제대로 기록을 안 보고 그러면 파기환송을 했는데 나경원 어제 보세요. 나경원 의원 재판에 대해서는 6년 5개월 걸렸어요. 맞아요. 그 재판은 그러면 누구는 고무줄로 한없이 재판을 늘려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어디도 뭐 나오고 뭐 후보로도 나오게 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막 일사천리로 후보를 막 바꾸려고 하고 그 국민이 이 재판부 법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탄핵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뭐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뭐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탄핵 대상에 해당이 되고 또 요건도 형식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법부라는 상징성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법원에서 이런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비판을 좀 새겨 듣고 사법부에 이번에 적어도 내란 재판 읽기에 관해서는 공정성을 보일 수 있는 좀 결자에 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본인 생각이 스스로. 듭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파기환송 모두들 사법 구태타라고 했던 것에 네.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조용히 책임지지 그냥 않잖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법부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법부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강력한 조치를 그 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는 요원하고 이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는 불거질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온 것은 일단은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고 그리고 내란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추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좀 먼저 조치를 해라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했고요. 법원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공정한 재판부를 입법에 의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그런 조치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결자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되고요. 사실상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뭐 상권 분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지. 우리 헌법은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 가장 우선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도 이 국민 주권 우위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 내란을 종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사법부가 지금 자신들의 뭐 사법부 독립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기 전에 국민들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의심이 드는 게 스스로 물러나겠느냐. 법원장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자기 편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윤석열이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 막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막 그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선동했던 것처럼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장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직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전담해서 국민들에게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지금 국회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고 그래서 뭐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마치 막 세를 과시하는 것처럼 내란 재판부 안 된다. 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 정말 스스로 어떻게 결제하지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는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벌써 하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법관회의를 소집을 해서 오히려 화를 불렀다 이렇게 오히려 화를 생각하고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당에서도 조희대가 더 이상 스스로 반성하거나 이런 결자해지할 수 없겠다 생각에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사실은 이 사퇴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퇴나 탄핵론도 사실상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다. 내란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원래는 이렇게 큰 사건, 정말 국기를 물러나는 국가가 흔들렸던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돼요. 법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비상한 사건에 비상하게 특별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지금 이 상태라면 직위원 재판부가 이 윤석열에 대한 재판, 그 외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세월이에요. 하세월이고 그 구속 피고인들이 다 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무죄로 풀어질 수도 있고요. 풀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윤석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밖으로 나가시고 진짜 온갖 집회를 다 하면서 또 떠들어대며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또. 국민 분노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이 탄성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아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초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이 여론에 대해서도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사실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가 있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시간 단위로 구속 취소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대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직위원 재판부의 적방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법사위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의 이 재판 과정이라든지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를 못하냐. 대법원의 주장은 이 지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판에 이제 법원 행정처나 윗선에서 개입을 해서 사실상 이제 형사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가 있어도 아무 조치를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위원을 애초에 글로 보냈던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거꾸로? 변명이고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영장 전담 재판부를 수원지법에서 세 사람이나 동시에 앉힌 이것은 법원 수뇌부에 뭔가 굉장히 의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아니 그 이렇게 지금 보는 수천명 판사 거거든요. 중에 그 윤석열을 풀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 딱 직위원을 골라낸 것은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의하고 무능하고 또 지금 사실상 우리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게 여러 가지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판사 징계법이 있고 그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면 돼요. 법을 위반했는데 그 법을 위반했는데 그 재판부에 뭐 개입하니 많이 뭐 과거의 사법농단 때하고 비슷하게 돼서 못한다는 거는 그건 변명에 불과하죠. 법률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징계 절차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우리 전 의원님이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의 이슈를 사실상 그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했던 내란 총식에 관한 이 특별법 거기에 있는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 특별재판부 이것만 이제 그때 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이슈가 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빠뜨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란 전담을 하는 재판부도 필요하지만 지금 3대 특검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이것도 내란 사건에 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김건희의 경우에는 내란의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또 김건희의 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재판부를 맡긴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일단은 공정하게 될 것이냐 그런 이 의구심과 3대 특검은 예, 한 몸이다. 그래서 함께 가야 전담재판부로 된다. 다루자. 3대 예. 특검의 사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김건희 특검은 그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특검법 개정됐지만 부족해요. 실제로 수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다 끝나고 검찰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검찰에서 이걸 기소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좀 불안한 상태예요. 매우 그리고 불안해요. 언제까지 늘어지고 뭐 이렇게 수사를 할지 뭘 알 수 없고 그래서 특검 김건희 특검은 뭐 그 연말까지 하더라도 저는 한 5개월 6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추가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게다가 빼가는 김건희 특검에서 그 수사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전담 재판부가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수사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특별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다 병합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네. 사건 때도 그 아마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 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전담재판부가. 그때 생각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주 4회 집중 그렇죠. 심리를 했거든요. 전담재판부랑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다른 일반 사건과 함께하면서 재판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증인들이 무지 많아요. 관계된 관련자들이. 네. 근데 이게 여러 재판부에 나눠가지고 이제 만약 재판을 진행을 하면 그 증인들도 이 재판부 저 재판부 여러 군데 가면서 진술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증인들도 뭐 죄 없는 증인들도 있잖아요. 참고인들 그런 분들도 매우 불편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이제 굉장히 방대한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집중 심리를 하지 않으면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하고 특검을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이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뭔가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죠. 반대죠. 예, 전담재판부로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 우려에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죠. 전담재판부도 그렇고 왜 사법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안 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사례가 없었다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인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법원조직법상 그 법과 그 재판부 구성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지법 아래 저도 네, 주장한 중앙지법 거잖아요. 안에 중앙지법에 이제 뭐 1부, 2부, 3부, 뭐 20부 이런데 만약에 이제 30부, 31부 이런 식으로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거라 이것은 전혀 위헌 위법 소지가 없고 오히려 법원 자체 내의 조치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위헌 위법이다 이런 주장은 전혀 맞지 않고요. 근데 황당한 거는 법원에서 위헌 위법이다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에 법원이 해오고 있던 뭐 자동 이 무작위 배당 그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뭔가 재판부를 구성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무작위로 배당을 해서 재판 공정성을 기한다. 뭐 이런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 이걸 법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매우 황당한 주장이다. 이거 프로그램 배당이라는 게 무슨 법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헌법 일종의- 정신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그 자동 배당은 이제 그게 공정성 네. 때문에 자동 배당해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 그리고 어느 판사에게 가더라도 이것은 똑같은 판결이 나온다는 게 이제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대로 위원회가 추천하는 판사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재판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10월이면 국감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올해가 지나고 지기현 판사가 올해 안에 끝낸다고 하니까 또 어영부영하다가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래서 저희 3대 특검 특위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하는 법률안을 이미 준비를 했고요. 조만간 이제 적당한 기회에 이걸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법원 쪽의 인사들하고도 두루두루 좀 이제 얘기를 소통을 해보면. 해봤는데요. 법원에서도 내심은 이 입법을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지기현 재판부를 자기들이 교체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괜히 이제 그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밖에서 해달라? 예, 밖에서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바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원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 주장하는 것은 물론 위헌이 아닙니다만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이제 발의한 기존의 특별재판부 법안에는 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국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국회가 들어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네. 이거는 기존에 뭐 국회가 추천하는 뭐 이런 위원회, 위원들 이런 것도 모든 많잖아요. 위원회 국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입법부가 뭐 사법부의 이제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게 좀 뭐가 고려할 침해야? 여지가 있다. 자기들은 네. 국회의원을 지금 수백 명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법으로? 판결로? 오히려 지금 입법부 국회에서는 판사를 한 명도 날린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그야말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권한이 입법권에 관해서 그것이 위헌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하지 말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입법권의 침해죠. 상권 분립 그러니까 침해. 과거에 이제 사법농단 당시에 판사 탄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도 성역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번에 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그 형사소송법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 날로 계산해야 될 거 시로 맘대로 계산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판사는 더 이상 판사를 할 수 없도록 파면해야 된다. 그런 사례를 남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법원 그 법관 파면도 자주 있던데.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 판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실제 파면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법원은 건들면 죽는다.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도 공무원인데. 한 거예요.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참에 해보죠. 두 분이 알아서 잘해주시고 법사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